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테슬라 이야기를 해야겠죠. 주식이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오늘만큼 또 이렇게 걱정이 안 돼 보기는 또 흔치 않은 것 같은데 5% 넘게 내렸기 때문에 뭐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걱정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차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모델 Y는 이미 제가 잘 팔린다고 얘기했는데 이번 분기 끝났죠. 그러니까요. 저 3월이 넘어와서 이제 주문하시는 분들은 가이던스에 달렸는데 또 바로바로 계속 여기는 한 치 앞을 못 보는 동네니까요. 나오면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정말 잘 팔립니다. 중국에서도 모델 Y의 일부 버전 가격을 또 올렸죠. 그 중국에서도 잘 팔립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량 감소는 아마 이제 업그레이드 그 얘기도 해야겠죠. 이제 하드웨어 4랑 연관돼서 모델 3도 업그레이드를 하는 모습들이 지금 중국에서도 이제 포착되고 여기서도 그렇고 지금 범퍼를 가린 이유가 뒤에 이제 하드웨어 4를 깐 얘기를 좀 해드리면 범퍼에도 카메라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추측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 숫자가 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다 추측입니다. 뭐 그런 업그레이드 때문이지 이 회사는 결코 생산량을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얘기들은 거의 거짓 뉴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미친 듯이 생산량을 올리고 있고 미국에서도 너무 잘 팔린다. 근데 참 요즘 보면은 이 차를 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어쩐다 그런 분들은 참 대단합니다. 제가 그때도 엄청 잘 팔릴 거라고 그래서 저도 갖고 있는 거죠. 타보니까 이건 완성도가 높다라는 게 확 느껴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잘 팔리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에선 가격이 참 중요하죠.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는 자본주의에 그러니까 대중한테 어필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 비싸게 불렀죠. 그렇지만 지금도 싼 가격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보조금 받으면 좀 저렴한 편인데 그래도 내연기관이라는 좋은 대체제가 있죠.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 가격적인 면 에너지 덴시티 높은 배터리 좋다 이겁니다. 그치만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많이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내연기관이라는 좋은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 동네에서 IRA법이라든지 보조금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이 그나마 유지하지. 그렇게 배터리를 비싸게 많이 팔 생각을 하다니. 그러면 사람들은 더 싼 차를 택하면 그만입니다. 아직까지 보조금 받아도 그렇게 싼 차는 아닙니다. 물론 유지비까지 하면은 그리고 성능이라든지 자율주행적인 면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거지. 아직 전기차는 비싼 차가 맞죠. 하지만 테슬라는 이 시장에서 여전히 너무나도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이 떨어진 게 이제 물가. 제가 계속 물가 얘기도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 페드가 긴축을 더 할 것 같은 50bp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식시장에 가해진 압력 그리고 지금 요런 리콜 얘기. 테슬라는 거의 리콜이 없죠. 말은 리콜인데 뭐 공식적으로 정부에서도 리콜을 때린다고는 하지만 집에 있으면 알아서 고쳐지는데 그게 무슨 리콜인지 거의 법적이면 형식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 NHTSA가 얼마나 몇 년을 칼을 갈고 테슬라를 규제해 보려고 그리 애를 썼지만 지금까지 단 한 개도 된 게 없습니다. 시도했다라는 뉴스는 나오는데 아무도 그 후속 보도를 안 하죠. 그래서 테슬라가 마지못해 결국은 답을 하죠. 우리가 아는 한 결론 난 거 하나도 없고 우리가 아는 한 뭐 데미지 그것 때문에 먹은 거 한 개도 없다 그러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그 다음날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해버립니다. 이러니 참 그냥 이건 정말 정치적인 면과 그냥 아직 형식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참 큰 의미 없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주식이 내렸다면은 호재죠. 다른 사람들은 아직 이걸 몰라서 이런 거에 반응을 한 거니까 이럴 땐 더 사야겠죠. 그치만 아까 얘기했듯이 제 생각에는 긴축 발언이 더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성장주들 특히 테크주들은 타격이 큽니다. 그리고 제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그쵸 보스턴이죠. 제가 라면 얘기한 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지로라면 혹시 한국에도 잘하는 집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한국 가면 꼭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랑 와이프가 그래서 돼지국밥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돼지국밥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물가 비교가 보스턴도 비싸죠. 특히 캠브리지도 싼 편이 아닌데 거기다가 저는 거기서 그쵸, 학교 생활을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근데 여기 물가가 비싼 것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건 옛날이다. 그리고 근데 제 생각에 여기가 더 비싼 것 같습니다, 물가가. 그리고 라면 한 그릇에 $30 가까이 된다라는 거는 진짜 지금 환율도 좀 다시 이상해지는데 좀 심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뭐만 앉아서 허름한데 앉아서 먹으면은 한 7만 원, 6만 원에서 못 근처 한 7만 원? 거기는 뭐 그냥 갑니다. 그냥 가기 때문에 여기 물가가 살인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임금도 높죠. 높지만 이 동네에 있다 보면은 이게 표면적으로는 진짜 연봉이 정말 이게 눈 돌아가는 연봉인데 이게 삶이 딱히 세금도 많이 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감해서 특히 서비스적인 면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음식 물가가 비싼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계속 얘기하는 데다가 또 웃긴 해프닝 하나 더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은 회사에서 막 이렇게 프리 런치 실리콘밸리가 많이 그게 없어졌는데 그래도 많이 주는 회사들 아직 여전히 있습니다. 이걸 도시락으로 포장해 주다가 이렇게 트레이로 이제 사람이 늘어서 트레이로 주게 되면은 오히려 회사 입장에선 더 해피하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퀄리티도 올라가고 양도 올라가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 포장하는 비용, 그러니까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 이 동네에서. 인건비가 거의 다다 진짜. 살인적인 인건비, 서비스 특히 서비스 비용 때문에 그걸 제가 이제 몸소 체감을 하는 거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주식에 참 딜레마죠. 어떤 서민들의 임금이 그래도 이제 올라가는, 사실상 이건 진짜 최저임금 올라가는 효과인데 좋긴 한데 너도 나도 지금 물가를 올리고 있으니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여튼 주식에 더 큰 것 같다. 그리고 리콜은 뒤에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4를 이제 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하면서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넘어가기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것도 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 계속 확인해 주는 거죠. 지금 사하라 사막에, 제가 전에도 이거 논문도 보여드린 적이 있죠. 간만에 저도 마지막에 또 논문도 보여드릴 것 같은데, 솔라 패널을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의 1.2%만 커버해도, 그리고 현재의 수율과 효율과 그런 거를 다 고려한 겁니다. 이상적인 게 아닙니다. 막 그냥 패널 효율 막 말도 안 되는 그게 아니라 현재 현실성 있는 패널로 사하라 사막의 1.2%만, 이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죠. 옛날에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기 뉴멕시코 사막의 일부분만 덮어도 미국 전체를 에너지를 다 서포트하고도 남는다고, 거기만 솔라 패널 깔아도 다 끝난다고.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패널 깔 때가 많습니다. 그 깔아도 100배를 지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의 극히 일부만 극히 일부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에너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좀만 효율과 그 넓이만 넓히면은 에너지 걱정은 하등의 필요 없다. 근데 가격이 문제죠. 가격이 그렇게 아직까지 보조금 없으면은 아무도 저거 깔지 않죠. 그리고 배터리도 비싸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수단이 아직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수요 공급 차이가 크다 보니까 반드시 에너지 저장 장치는 필요하고 배터리만큼 편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대량 생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배터리 얘기는 또 뒤로 하면서 이제 하드웨어 4가 이분이 이 그린이라는 분이 다 까가지고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델 X에 탑재되고 있답니다. 생산되는. 그래서 아마 새로 이제 인베스터 데이 뒤에 아마 모델 S나 X는 이제 하드웨어 4인데 진짜로 까보니까 레트로핏, 그러니까 기존 차량의 업그레이드가 안 된답니다. 포맷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드만 갈거나 이런 게 안 되고 안을 또 까보니까 훨씬 더 단순화됐다라는 겁니다. 보드가 더 이제 싱글 보드로 도터보드 없이 깔끔 쌈박하게 그렇게 이쁘게 변했고 테슬라답죠. 심플리파이의 대가. 그러면서 이제 성능적인 면들 보는데 여전히 삼성의 엑시노스 IP를 베이스로 만든답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이 좀 테슬라랑 잘하면 좋겠는데 이게 TSMC가 나오는데 아직 하드웨어 4는 삼성제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도 이럴 것 같은 게, 지금 뒤에 질문 보면은, 아직 14나노냐, 7나노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테슬라가 자동차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경제와, 그쵸, 이런 첨단, 지금 뭐, 유니파이드 시스템과 통합형 시스템과, 이런 진짜, 지금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꿈도 못 꾸는 아예 그냥 컴퓨터를 얹어놨죠. 이게 자동차 회사랑 비교해서 이게 장난이 아닌 거지, 아직 고급 반도체를 쓸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테슬라가. 단가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삼성이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TSMC가 해줄지 그러니까 발주량이 참 중요해. 그러니까 규모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추측입니다. 뒤에 물어보는데 그린한테 그린도 모른다고 한 2주 뒤면 알 수 있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14나노를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어 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향상되긴 했는데 클럭 수도 그렇고 근데 딱히 그렇게 드라마틱한 이렇게 성능 향상폭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증가되긴 했는데 여기서도 a lot less improvement라고 되죠. than many hope for.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는 좀 낮은 그래도 발전했고 제일 중요한 게 커넥터가 무려 12개입니다. 여기 보면 카메라 커넥터랍니다. 근데 하나는 스페어고요. 이거 카메라가 그럼 11개죠? 여기 GPS 업데이트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 하나는 파란색 스페어고 그럼 11개인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현재 테슬라가 7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맞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7개인데 그러니까 11개인데 그러면은 추가로 카메라가 느는 거죠. 이건 레이더 그러니까 하이 레졸루션 레이더 제외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왜 범퍼를 가렸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중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이제 카메라를 다는 거 아니냐. 그때 이제 울트라 센서도 없애버렸죠. 그래서 카메라로만 한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요 사각지대가 안 보이는 그 단점이 있죠. 그걸 어떻게든 예측샷을 하든 될 것 같았는데 역시 아닌가 봅니다. 여기다 이제 카메라를 단다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사이버 트럭의 프로토타입에도 카메라가 있죠. 그 앞쪽에 2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지금 11개다. 참 대단합니다. 결국 카메라 일변도로 다 더 정확한 정보를 그럼 얻을 수는 있을 텐데 그럼 해상도도 늘었냐? 그 아직 모른다고 추측을 하는데 이제 500메가로 간다는 얘기가 많았죠. 근데 이제 데이터 처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거 조금 늘려도 500메가 해서 그 별거 아니지만 지금 카메라가 몇 개입니까? 저거를 유기적으로 옮기려면은 이게 규모의 경제가 되면은 요즘 4K 뭐 8K를 얘기하는 시대에 그 정도만 돼도 와우 데이터가 미치죠. 얼마나 압축을 잘해야 되고 이것도 더 복잡한 얘기입니다. GPS의 레졸루션도 더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더 정확도를 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래서 일론 머스크가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지금 많은 질문들이 현재는 S나 X는 확실하고 3나 Y에도 조만간 탑재되지 않을까. 근데 항상 비싼 거 먼저 탑재를 하죠. 그건 이제 국룰입니다. 국룰. 그래서 범퍼 얘기가 많이 나온다. 전력 소모가 하드웨어 3 대비해서 좀 더 늘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것도 문제인데요. 자율주행에 있어서. 엄청난 연산을 하게 되면은 주행거리가 진짜 영향이 있습니다. 아마 웨이모나 진짜 크루즈도 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지금 테슬라가 요렇게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장치 달고 주렁주렁 달고 퓨전 시키면 그거 퓨전 하느라고 또 힘들고 거기다가 거기는 좋은 반도체를 못 써서 쓰더라도 그러면 범용적인 거기 때문에 옵티마이즈가 안 되기 때문에 성능이 안 나오고 커스텀 칩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에너지는 엄청 빨아들이고 이것도 좀 올라가는 게 좀 걱정이 되는데 아마 잘 조율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라면 뭐 아직 뭐 그렇게 뭐 라이다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래서 더 공정이 좋은 저전력 칩이 필요한 이유가 특히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필요한데 그걸 지금 현재 TSMC만 만들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않으면 아니 저 애플같이 사줘야지 만들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그건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요 정말 만드는 게 스텝이 무지막지하고 자동화하기가 이미 많이 자동화가 돼 있는데도 너무 규모를 달성하려고 하고 첨단의 기술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많은 자동화가 되어 있지만 그 정도로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한 방에 이걸 깨주려면은 좀 규모가 돼야지 그걸 갖다 쓰지, 현 시점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지금 최적화가 돼서 베스트로 내놓는 게 저는 테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레이더 확인이 됐죠. 이제 하이 레졸루션. 저는 이 채널에서도 계속 레이더 하나는 남겨두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주구장창 피력했다가 네가 뭘 아냐, 카메라만도 된다. 되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죠. 왜냐면 전 체감형 유튜버니까 지금 현재 FS 베타 너무 잘 도니까 이게 카메라만으로 되나? 이건 내가 틀렸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죠. 그게 뭔가 세컨더리 오피니언 하나 정도는, 이제 하이 레졸루션이니까 그냥 조금씩 센서에서도 좀 진보를 하고 약간씩,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지만 그게 현재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는 그러니까 테슬라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걸 떠나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건 어마무시한 진보지만, 근데 우리는 이미 너무 스마트폰에 이제 물들어 있어서 이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좀 아쉬운 면이 있죠. 그렇지만 규모가 안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4가 나오면은 뭐 기존에 쓰는 사람들은 뭐 다 그냥 끝이냐, 뭐 스팟라이트 관심도는 하드웨어 4로 다 가겠지만 지금도 하드웨어 2.0과 2.5를 서포트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애플 같죠. 아이폰은 오래돼도 잘 서포트 해주죠. 그리고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도 응급 업데이트는 계속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관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한번 사면 배터리만 갈면 정말 오래 쓰죠. 저도 유튜브만 아니었어도 5년은 쓰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모로 진짜 업그레이드를, 전자기기를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몰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자체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저도 좀 휩쓸리는 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튼 요런 면들은 하드웨어 4로 가더라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는 뭐 지장이 없고, 그리고 트랜스퍼 러닝이라든지 테슬라가 잘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4로 가더라도 뭐 약간의 이제 적응 기간만 필요할 뿐 즉각 하드웨어 4에서도 FSD 베타를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아주 좋은 뉴스죠.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아예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를 언급하면서 땡큐, 일론 머스크도 땡큐. 이제 슈퍼차저를 한 7,500개 정도를 타 회사에도 여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본 거죠. 아마 이 내용 때문에 백악관을 좀 방문한 게 아니었던가. 이게 좀 더 컸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친환경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제는 무시할래야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죠. 뭘 하려고 그래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를 끼고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의견에 대해서 뭐 오너들 사이에서는 뭐 한숨 나오고 주주들 사이에서는 좋고 뭐 수익이 더 늘 테니까. 근데 이건 좀 너무 지나친 우려고요. 제가 여행 엄청 싸돌아다니죠. 그리고 이번 프레지던트 데이, 이제 월요일은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놉니다. 그래서 프레지던트 데이를 맞이해서 샌디에고나 아니면 조슈아 트리 뭐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그냥 뭐 저는 뭐 마지막에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항상 이렇게 주말에는 여행을 다니는데 이번에 좀 롱 위켄드니까 둘 중 아무데나 이제 가볼까 하는데, 제가 뉴욕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슈퍼차저를 기다려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특히 캘리포니아는 미쳤죠. 캐럴맨시리 뭐 아니면 그 중간중간 가면 뭐 100개? 아니면 50개씩 몇 군데씩 있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기다려요. 그거 다 차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싸돌아다녔는데 진짜 여기서 제가 슈퍼차저를 기다려 본 적이 진짜 테슬라 2019년에 모델 3 샀을 때 처음 잠깐이지 그 뒤로는 기다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을 받아서 지금 여는 조건으로 7.5 빌리언 달러를 지금 정부로부터 지원받죠. 8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지금 규모나 단가, 슈퍼차저를 생각하면은 단기간 내에 저 돈 받아서 진짜 2024년까지 더블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있는 네트워크 대비해서 지금 2024년까지 저걸 열고 그때까지 내년까지 지금 슈퍼차저도 빠른 시일에, 그리고 근데 더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이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도 안 기다리는데 더 빠른 속도로 증가시킨다. 그러면 이제 저 내셔널파크나 저 오지도 이제 웬만큼 다 커버가 되겠죠. 정말 유일무이 오로지 테슬라 슈퍼차저만이 진정한
DC 패스트 차저로 이제 군림하게 됩니다. 이러니 테슬라를 안 끼고 갈 수 없는데, 자, 그럼 오너들 사이에서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 충전에 쓰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마치 너무 사람들이 어떤 걸 가지면은 그걸 너무 특거나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특거나,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고 프레셔스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크게 빅피처를 그리면은, 그래서 테슬라 수익이 늘면은 주주들한테는 당연히 좋고, 그리고 좀 가격을 낮춰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슈퍼차저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내려오긴 했죠, 최근에. 내려와서 그나마 욕을 덜 먹고 있는데, 아니,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면은 당연히 이게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게 수익뿐만 아니라 결국은 앱을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는 자동으로 인식하는데 다른 차들은 같은 칩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앱을 반드시 켜서 인식을 시켜야죠. 그럼 다른 모든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은 이제 테슬라가 필수 앱이 돼버려 버립니다. 얼마나 앱 개발자들이 자기 앱을 그 모든 대중들 폰에 깔려고 얼마나 생쇼를 합니까? 이제는 전기차를 사면 미국에서 그냥 테슬라 앱은 무조건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 보험에도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테슬라의 생태계에 파생되는 거에 자동으로 발을 들이게 되면서 스물스물 물들게 되고 충전하면서 차를 비교하겠죠. 여러 가지 그거 하는 순간 저는 이미 다른 차들을 많이 타봤기 때문에 유튜브 덕분에 하지 않아도 될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다른 분들보다 좀 더 경험하게 돼서 비교하는 순간 그냥 끝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오버럴리 취향의 문제지 다른 차를 선택하는 거는 밸류나 성능에 있어서는 이거는 완전히 아예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옛날에 제가 테슬라 막으려면 그때 골든타임 지나간다 얘기했는데 이미 너무 그걸 지나가 버려가지고 뭐 차에 있어서는 너무 독보적인 존재가 돼버려서 그냥 오히려 테슬라 광고 효과만 낳게 되고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7,500개만 연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수준이면은 좀 기다리질 않기 때문에 오너들이 현재 불편함을 겪지 않는 선에서는 전 몽땅 열어도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네트워크에 또 더블링 한다고 그랬으니까 더블을 낸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 차가 훨씬 더 많이 팔려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열어준다 그래서 그리고 이 정도 속도의 확장 속도면은 기다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빅피처에서 보면은 오너나 비오너인데 주식만 갖고 계신 분들은 뭐가 됐든지 저는 더 좋다고 생각, 더 열어도 저는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저만의 의견이고요. 또 혹시 또 이러다가 이게 제가 뉴욕이나 캘리 이렇게 대도시 위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혹여나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짜증 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큰 그림에서 보면은 저는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배터리의 reliability랑 reproducible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신뢰성이 있냐, 그리고 이게 재생산할 수 있냐,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냐, 더 나아가서 그런 게 리튬 아이언 배터리에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나온 얘기인데 이건 사실 일렉트롤라이트에 국한된 얘기지만 사실 많은 배터리 논문들의 맹점입니다. 현재 많은 논문들이 정확히 제조 방법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된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샘플 한 100개, 뭐 1000개씩 만들다 보면 데이터 일이 제다 그런 요인이 많아 보인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non-aqueous electrolyte solution이죠. solid state 될 수도 있는 거고 non-aqueous.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많은 거죠. 이제 화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서 일렉트로라이트를 더 좋게 하는, 성능도 좋게 하면서 안정성까지 올리는 엄청난 압박을 받는데 그 압박에 못 이겨서 reliability나 reproducibility는 그냥 까먹고 어쩌다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쓰는, 이게 너무 지금 배터리 업계에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회사는 또 약을 또 열심히 팔고 당연히 이게 우리의 미래의 길이고 이게 언젠가 올 겁니다. 이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는 게 맞는 방향입니다. 근데 경제성이라든지 양산성, 현재 타이밍에서는 좀 안전성이라든지 가격, 지금 미국의 국책연구소에 대한 연구도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전히 배터리 가격을 다운시키는 쪽이 미국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한국의 분위기는 너무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제가 간만에 배터리 업계에
오래 계시다 은퇴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할, 너무 한국의 분위기는, 덴시티를 올리는데, 그러니까 파우치, 항상 파우치죠. 포맷도 파우치. 그러니까 실린더리컬. 저번에 그 오타 났죠. 그 진짜 자동 완성. 문장을 쓰면 그 문맥에 맞게 고치는데, 문자만 쓰면,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만 쓰면, 그렇죠. 아직 AI가, 똑똑하진 않죠. 돌아와서, 너무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는데 혈안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논문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실험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유심히 보면은 뻥튀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항상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그 초격차에 대한 열망? 항상 중국이 그게 규모로 해서 다 뺏어갔기 때문에 그 때문에 너무 거기 압박감을 느끼는 것도 있는데요. 아직 우리가, 이래서 기초과학이 정말 중요한 게, 대부분 논문들 보면은 썰을 많이 푼 거지 정확히 우리가 다시 한번 아토믹 레벨에서 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직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빔라인이라든지 고농도의 엑스레이 쏴가지고 아주 하이 퀄리티 엑스레이 쏜다든지 가속기를 이용해서 그렇게 원자들의 움직임을 계속 파악하고 조금씩 공부해 나가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가 배터리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한 스텝 한 스텝 가는 거지. 지금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실험 이래보고 저래보고 어떤 가설들과 그냥 엔지니어링적으로만 접근해가지고는, 제가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의 배터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가, 근데 미래는 다시 한번 거기로 가야 되지만,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올해가 됐지만 나올 것 같습니까? 전기차 근처라도 왔나요? 테스트 샘플? 보십시오. 다 얘기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은 모릅니다. 진짜 저도 이번에 그런 부분은 많이 겸손하게 되는데, 기술적인 면은 거의 다 맞췄는데, 주식은 정말 딴 얘기더라고요. 그만큼 안전성, 그리고 정말 양산성, 이런 것들이 정말 다시 한번 중요하다라는 점을 느끼게 됐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배터리에겐 이렇게 들은 얘기들을 계속 더 이어가도록 다음 영상에서 하겠는데요. 차저 역시도 JD 파워에서 차저 릴라이빌리티도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테슬라 말고는 정말 쓸만한 차저가 없습니다. Electrify America? 지금 다른 유튜버 분들 보십시오. 미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아마 여기 미국에 방문하신 분들도 그렇고 한번 보십시오. 그게 진짜 쉽다니까. 저도 주변 평을 들어보면은 느리고 결제해야지, 결제 안 하고 앱으로 한다 그래도 커뮤니케이션 에러 나지, 고장난 거 많지, 전자장비가 보기에 단순하지 그만큼 전자기기는 또 예민합니다. 이걸 신뢰성 있게 만드는 게 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기차 쉬운 줄 알았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더럽게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내연기관보다 더 어렵고, 충전 인프라?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신기하게 양산도 그렇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계속 벌여가고 있는데, 참 대단해서, 그런 면에서는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에 있어서 아마 어쩔 수 없었을 거다. 바이든 정부가 이제는 테슬라와 쿵짝쿵짝을 인프라에 있어서는, 이거 진짜 충전 인프라 꾸리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평가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결국 다 테슬라 생태계로 지금 보면은 제가 다 써보니까 결국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